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세미5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24,000원, 2025년 마지막 공모주 청약, 안 좋은 회사라도 무조건 고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세미5는 12월 18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2월 19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삼성증권으로 진행이 되기에 1일차만 오후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2일차에는 오후 4시로 마감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모주로는 단독 청약이지만 유상증자의 실권이 발생하여 실권주 청약이 진행되는 E8와 레이저셀이 있습니다. 세미5의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하긴 하지만 4일이 아닌 3일입니다. 환불일이 12월 22일 월요일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실권주 청약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8는 작년에 상장했던 회사입니다. 디지털 트윈 관련 종목이고 상장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일 신저가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공모가는 1334원으로 현재 주가와 18.97% 차이입니다. 차이가 크지 않고 무중도 없기에 큰 매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셀은 2022년 상장한 회사입니다.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LED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분야의 패키징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는 1,535원으로 24.43% 차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별도의 무상 증자는 없습니다. 레이저셀도 차이가 크게 없기에 큰 매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미5의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5의 상장 예정일은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는 공모주 청약이 없기에 세미5는 12월 29일 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IBKS 제25 스펙과 합병으로 상장하는 산미금속의 상장에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5는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스펙 정의, 설계부터 생산 위탁 등 모든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세미5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알아보면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등의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설계와 생산을 직접 하고 있고 IBM과 TI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계 생산을 모두 직접 하는 회사를 IDM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합니다. 반면 AMD와 엔비디아는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산 공장이 없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AMD와 엔비디아는 설계에 집중하고 있고 생산은 TSMC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칩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생산은 TSMC가 전담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칩을 의뢰를 받아 생산하는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지난 2023년 2분기 당시 파운드리 업계 점유율을 살펴보면 TSMC가 56.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인데 11.7%입니다. 당시만 해도 TSMC 매출이 줄어들고 삼성전자 매출이 늘어나며 삼성전자 파운드리 서비스에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가장 최근인 2025년 3분기 상황을 살펴보면 TSMC의 점유율은 71%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6.8%로 크게 떨어졌고 3위권 업체와의 차이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2025년 2분기에서 3분기까지 매출이 늘어난 것을 살펴보면 TSMC는 9.3%, 3위 업체인 SMIC는 7.8%가 늘었지만 삼성전자는 0.8%밖에 늘지 못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모두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업체마다 생산 방식 및 공정이 다릅니다. 팹리스 회사들이 설계도를 만들었지만 각각 업체의 생산 방식과 공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합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업체 사이에서 설계된 반도체를 생산기술과 설비에 맞게 최적화를 지원하는 업체를 디자인하우스라고 합니다. 이런 디자인하우스는 파운드리 서비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TSMC는 밸류체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TSMC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고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TSMC의 VCA는 총 8개이고 세미5는 없습니다. 즉 세미5는 TSMC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또 다른 파운드리 서비스인 글로벌 파운드리스 파트너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도 DMCC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전자의 DSP 멤버 소개 페이지를 보면 세미5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미5는 삼성전자의 DSP 파트너인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DSP는 모두 11개 업체이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체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투자 설명서에서도 삼성 공정을 활용하려는 고객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디자인 하우스들은 이용하려는 파운드리 서비스 점유율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 AD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 유일의 TSMC VCA였지만 2020년 VCA를 해지하고 삼성전자의 DSP가 되었습니다. 이후 3천억 원이 넘던 매출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였고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ADT 솔루션을 대신해 VCA가 된 에이징랜드는 수익성이 최근 안 좋아졌지만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미5는 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하여 반도체 개발을 원하는 고객사에게 반도체 설계, 생산, 발주 관리 등을 통해 최종 반도체 칩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용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역 매출은 디자인 하우스 매출과 턴키 매출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세미5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3년은 2022년 대비 매출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작년인 2024년은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부터 매출이 늘고 있지만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매출은 760억, 영업적자는 225억 원입니다. 이렇게 적자 기업이기에 이익 미실현 기업,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익 미실현 기업은 기술평가 없이 상장을 할 수 있고 대신 6개월 환매 청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술평가도 받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 선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패러데이, 알칩, 글로벌 유니칩을 선정하였습니다. 대만의 가치 높은 회사들을 비교회사로 선정하여 46.01의 매우 높은 펄을 산정하였습니다. 대만의 알칩, 글로벌 유니칩은 TSMC의 핵심 파트너 VCA 업체입니다. 세미5는 TSMC의 VCA가 아닙니다. 패러데이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 UMC의 핵심 파트너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적자 회사이기에 2026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순이익 170억 원, 2017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순이익 515억 원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은 28,413원입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은 15.5%가 할인된 24,000원이었고 공모가는 24,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정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보수적으로 잡은 시나리오도 2027년 올해 대비 매출이 2.7배 이상 늘어날 것을 추정하였습니다. 특히 용역 매출보다는 제품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제품은 개발 및 상용화가 완료된 프로젝트들이 칩 생산을 시작하며 크게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실패 및 시장 상황,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측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한 기간은 많지만 경쟁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의무보유 합약 신청은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좋은 수요 예측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유난히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미5의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알지노믹스의 경쟁률이 848.91대 1이었지만 기관 투자자 배정 규모가 348억 원이었습니다. 세미5의 기관 투자자 배정 규모가 거의 1000억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수요 예측 경쟁률은 낮은 게 아닙니다. 자세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24,000원이 가장 많았고 그 이하로는 수요 예측이 없었습니다. 의무보유 합약 수치를 제도 개편 이후 의무보유 합약과 비교해보면 평균 정도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합약을 살펴보면 의무보유 합약은 15일 1개월이 가장 많지만 3개월, 6개월도 15%가 있었습니다. 장기가 높았던 CMTX 등에 비할 수는 없지만 테라비홀딩스, 이지스 등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세미5는 공모가 24,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8,091억 원인 회사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6.96%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2,990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높은 편인 56.66%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1,694억 원이나 됩니다.
세미5의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 임원들은 3년, 2년간 매각이 금지됩니다. 5% 이상 소유 주주는 한국산업은행과 메리츠 GCI 펀드가 있습니다. 해당 주주의 보유분 중 일부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두산 및 두산 테스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두산이 보유한 지분 중 일부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벤처금융 VC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벤처금융 VC 기관 투자자이고 기타 주주가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세미5의 소액 주주는 143명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보다 높은 52,000원이지만 거래 내역이 매우 적습니다. 거래가 없는 날도 있고 100주가 안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알지노믹스는 4,000주 이상 거래되는 날도 있고 거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구해보면 무상증자를 감안할 때 2019년 투자자는 3,074원에서 5,589원, 2020년은 6,486원, 2021년 이후는 16,106원으로 모두 공모가보다 단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이후 유통물량을 보면 상장 후 1개월 뒤부터 추가적으로 유통물량이 증가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미5의 상장 유통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달바글로벌 서울보증보험보다 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리브스메드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세미5의 상장 유통물량은 평균보다 매우 큰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전 청약이 진행된 리브스메드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세미5의 정규직 직원 수는 269명이고 평균 군속료 수는 3년 5개월입니다.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5,832만원입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324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이번 청약은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용 50% 등급의 경우 최대 3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3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크기에 온라인 전용 50% 등급도 꽤 많이 청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2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에는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모주로 배정받은 주식에 한해 공모주 환매 청구권 메뉴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공모 가격의 90%인 21,600원이 행사 가격입니다. 상장 후 6개월간 삼성증권에 21,600원에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상장 이후 세미5의 주가가 10% 이하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공모주주분들은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공모주를 신청한 계좌에서 주식이 떠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가족 계좌 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모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통해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세미5는 공모가 24,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96,000원, 하한가 60%는 14,4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5는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스펙 정의, 설계부터 생산 위탁 등 모든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세미5는 삼성전자의 DSP 파트너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체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하지만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압도적 1위는 TSMC입니다.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2025년 3분기 점유율이 71%나 됩니다. 2위인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6.8%이고 3위와의 격차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세미5는 2024년부터 매출이 늘고는 있지만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매출이 760억, 영업적자가 225억 원입니다. 이렇게 적자 기업이기에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요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과 달리 기술평가 없이 상장하고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대만 상장사들을 비교하여 매우 높은 비교포 46.01을 구하였습니다. 현재 적자 회사이기에 2026년, 27년 추정 순위에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세미5의 공모가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8,091억 원, 상장이 유통가능 금액은 2,990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도 57%로 매우 높은 편이고 규모가 크기에 금액으로도 1694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은 대부분 공모가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세미파이브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 보이지만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예상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참여 건수와 의무보유 합약을 고려하면 좋은 수요 예측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청약자에게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는 환매 청구권이 있는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미파이브는 IBK 제22호 스펙과 합병으로 상장하는 산미금속과 동시상장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일반 공모주로는 단독 상장입니다. 작년 매출이 760억 원인 회사가 2027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순이익 515억 원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여 상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줄어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 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순이익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 기존 주주도 많지만 지금 상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좋은 편입니다. 오히려 리브스메드보다 좋았습니다. 일반 청약자분들에게는 6개월 환매 청구권도 있고 올해 마지막 청약과 상장인 점을 감안할 때 무조건 수익을 주는 청약이 아닌 최악의 경우에는 환매 청구권을 쓴다고 생각하고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쟁률이 테라뷰처럼 낮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손실을 봐도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미파이브로 올해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 기업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